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중국 우한은 지금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출입이 봉쇄된 채 공포의 도시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쩌다가 중국은 이렇게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염병 발원지가 된 걸까요? 이윤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국 우한에 전격 투입된 인민해방군 의료진들입니다. 자, 이 군복에 마스크, 지금의 상황이 전시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전쟁터를 빠져나오기 위한 대탈출, 이른바 이 차이나 엑소더스가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은 이르면 오늘 우한에 전세기를 띄워 가장 먼저 자국민 구하기에 나섭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호주 등도 우한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중국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Toute propagation du virus sur le territoire national, les personnes ainsi rapatriées feront l'objet d'un suivi médical par des professionnels de santé et demeureront dans un lieu d'accueil pendant 14 jours. 우리 정부도 모레쯤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한시에 고립된 우리 국민 600여 명을 철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총영사관에는 한국인들의 귀국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측은 현재 일반 전화는 통화가 불가능하니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 전화로 연락해달라, 이런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젯밤까지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우리 국민은 500여 명으로 정부는 전세기 탑승자에 대해 귀국 후 최소 2주간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우한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봤더니 70% 가까이는 우한의 인접도시로, 나머지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내 대도시, 그리고 일부는 외국으로 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우한을 피해 우리나라로 온 사람은 6,400여 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중국 대륙 곳곳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내 거리의 모습입니다. 평소의 교통 체증과는 달리 텅 비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언론을 통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애국이라는 이런 호소의 글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학교의 개학 시기를 무기한 연기했고 직장인들에겐 인터넷을 통한 재택근무를 독려 중입니다. 중국의 그 많은 인파는 다 어디로 가고 발 없는 흉흉한 소문만 천리를 내닫는 형국입니다. 2003년 사스 타파의 영웅이죠. 이 중난산이 이번 우한 폐렴 퇴치 임무를 맡다가 쓰러졌다는 헛소문이 도는가 하면 이 베이징 내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유언 비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국이 처한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중국은 고래로 동양의학이 발달한 곳이죠. 신기의 의술을 지녔다는 명의, 편작과 화타의 나라가 중국입니다. 한방치료법인 침, 뜸, 부항도 중국에서 왔습니다. 국내 의서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동의보감도 거의 대부분이 중국 서적을 인용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왜 툭하면 괴질이 발생하는 것일까? 자, 2003년 사스, 2010년 조류독감, 그리고 지난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두 중국 대륙을 일단 휩쓴 뒤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에 유독 이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야생동물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식문화가 꼽힙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육류 또 생선을 파는 서구식의 대형마트가 중국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인기가 없습니다. 오래된 걸 눈속임한 건지 어떻게 아느냐는 식입니다. 아직도 중년 이상 중국인들에게 신선한 고기란 산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폐렴의 발원지 화난 수산시장서도 확인됐지만 도시 외곽, 재래시장만 가도 눈을 뜬 닭, 오리는 기본이고 산, 뱀과 개구리가 손님을 기다립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다양해집니다. 특히 이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책상 빼고 다리 4개짜리는 다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별 희한한 동물들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박쥐와 오소리가 한약재로 쓰입니다. 이런 생활 문화인데 광둥 지역은 겨울에도 20도를 웃돌고 비마저 잦습니다.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이 엉키고 이 고온 다습한 데다 인구 밀도까지 높다 보니 이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되고 또 다시 사람끼리 번지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1968년 세계적으로 75만 명이 사망한 이 홍콩 독감, 그리고 2003년 774명이 희생된 사스, 그리고 2010년대 조류 인플루엔자가 광동 일대에서 발생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여러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우한도 광둥처럼 습하고 따뜻합니다. 인구가 한 1,100만쯤 되는데 이곳 주민들도 박쥐를 약재로 안다고 합니다. 사람과 물자가 사통팔달로 오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중국 곁에 산다는 것만으로 겪어야 하는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바이러스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공항 검역관에게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의 움직임이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